네,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0번째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심히 달려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20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 꿈의 해몽, 나의 꿈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꿈 노트를 쓰곤 했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바람과 같아서 또 먼지 같아서 꿈을 꾸다 깨면 기억이 나지만 그걸 적어놓지 않으면 오후쯤 되면은 다 기억에서 사라지곤 합니다. 꿈 해몽은 너무나 오래된 인간이 가진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꿈 해몽집이란 책도 여전히 팔리고 있고 여전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꿈 해몽하면은 뭐 이런 꿈일 때는 어떤 의미고 저런 꿈일 때는 어떤 의미고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꿈을 생각보다는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꿈을 꿔서 좋은 힌트를 얻어서 발명품을 만들거나 과학적인 위대한 발견을 한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케큘레가 발견한 벤젠 고리 모양은 뱀이 자기 꼬리를 물고 있는 모양을 보고 화학식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지금도 꿈에서 사람들이 제일 좀 두려워하는 거는 죽은 사람이 나를 찾으러 왔다거나 죽은 사람이 나를 데리러 왔다거나 죽은 사람이 나를 쫓아다닌다거나 하면 사람들이 매우 불길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하죠. 혹시 내가 죽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게 정말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걱정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잘라버립니다. 그건 개꿈입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꿈 꿨다고 얘기하는 분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잊어버리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꿈 해석이라고 그러죠. 정신과에서는 꿈 해석을 하려면은 꿈 하나에 1시간,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도 걸립니다. 연상작용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꿈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거나 내가 채워야 할 부분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또 꿈은 미래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거나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이러이러하게 해서 채워 넣어야 한다고 또 인생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드물게 예시적인 꿈을 꾸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습니다. 그게 많지가 않고 굉장히 드문 경우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로또 당첨번호를 꿈속에서 보고 당첨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예시적인 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드물기 때문에 개꿈을 가지고 예시적인 꿈이다 이렇게 착각하실까봐 그럽니다. 특히 저는 기억에 선명한 꿈을 꾸는 경우 적어두고 그걸 하나하나 연상하면서 들여다보면서 내가 지금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를 알아내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꿈은 연상을 잘해야 됩니다. 연상이라 하면 각 꿈에 나오는 장면들, 꿈에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사물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꿈을 꿨다면 지하철 하면 지금 뭐가 떠오르세요? 어떤 분은 교통수단, 어떤 분은 쾌적한 교통수단, 어떤 분은 성추행범이 난무하는 곳, 어떤 분은 만원 지하철, 어떤 분은
지하로 다니는 교통수단, 뭐 너무나 다양할 거예요. 사람들마다 떠오르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그 꿈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다 분위기, 사물, 사람 다 연상해서 적은 다음에 그 연상해서 적은 거를 쭉 훑어보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꿈이 이런 의미가 있어서 나한테 이런 꿈을 주었구나. 꿈이라는 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니 내 머릿속에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의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몇 달 전에 제가 죽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죽는 꿈은 처음 꿔봤는데 군인들에게 쫓기게 되었고 그들이 총을 쏘는 겁니다. 저는 철조망을 넘어서 도망가다가 그걸 넘지 못하고 총을 맞고 말았죠. 그런데 총을 맞는 순간 꿈속에서도 아주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점점 의식을 잃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꿈속에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도 죽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 영혼이란 있는 걸까? 영혼이 있다면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생물학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을 임사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어두운 곳을 지나면 밝게 빛나는 빛이 있고 그 빛을 따라갔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는 꿈에서도 나도 그런 임사체험을 하는 건 아닐까 하고 기대했으나 죽어가면서 세상이 암흑으로 바뀌고 말았고 죽어가는 순간에도 죽는 순간 그게 임사체험은 다 거짓말이었구나. 다음 생은 없고 이것이 이번 생이 끝이구나 하고 좀 아쉬워하면서 꿈을 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다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제가 낙하산 훈련을 하는 꿈이었는데 예전에 군의관이 되기 위해서 군사훈련을 할 때였습니다. 높이 10m에서 안전 고리를 이제 몸에 이제 차고 거기서부터 한 100여 미터 될래나요? 100여 미터 안 될래나요? 그걸 타고 줄을 타고 내려가는 건데 10m가 제일 공포스러운 높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높은 놀이기구 이런 거 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받아야 된다니까 받았는데 진짜 공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는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그 낙하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실제로 낙하산을 타고 그 지상으로 낙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상까지 닿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순간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았고 착지하는 순간에도 아주 편안하게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꿈이다 하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뭐 번지점프 같은 거는 뭐 돈을 준다고 해도 안 할 사람이고 돈 내고는 뭐 당연히 안 하죠. 높은 데에 대한 공포심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고 그러니까 뭐 놀이동산 가면은 할 게 없죠. 회전목마 하나 타고 그런 사람이 꿈속에서는 유유히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니 참 신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꿈의 해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죽는 꿈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죽음은 인생의 패배이고 사람들은 모든 것이 사멸한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꿈에서의 죽음은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꿈속에서 죽는 꿈은 재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꿈에서 죽는 꿈은 옛 것에서부터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를 의미하죠. 대개는 좋은 쪽으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사람들은 죽음이 있어야 삶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썩어야 수백 수천의 미랄이 생겨났듯이, 생겨난다는 말이 있듯이 죽어야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 죽는 꿈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되게 길몽입니다. 많은 이들이 죽음에 대한 꿈을 흉몽이라고 생각하는데 길몽이죠. 저는 작년에 갑상선암을 겪고 나서 생각이 깊이도 깊어지고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고 내 예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그거를 반영하는 의미에서 죽는 꿈을 꾼 것 같아요. 예전의 나이가 죽고 새로운 내가 태어났다는 재생의 의미, 그렇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심하게 좀 후유증이 있어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예전보다는 갑상선암이 수술을 하기 전과 후는 저는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시간을 나를 위해서 보내려고 하고요. 예전보다 물질에 대한 가치를 덜 여기게 되었고 좀 더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 시간도 더 줄였는데요. 사실 그 전에도 진료 시간 좀 짧았거든요. 그런데 더 줄여버렸어요. 그런데 옛날에 부처님이 그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 수많은 전생에서 일하다 죽었는데 이번 생마저 그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이번 생은 좀 더 느긋하게 여유 있게 그리고 일도 적게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달라진 거는 심한 질병으로 또 수술로 또 합병증으로 인해서 자신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술의 후유증으로 고생한 만큼 저는 이제 더 이상 제게 벌어질 어떤 일들도 그저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고 인생에서 좋은 일, 나쁜 일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에서 많이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지나고 보니까 갑상선암이 다들 나쁘다고 하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좀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살라고 하고 좀 더 시간을 아껴 살라고 하고 좀 더 나를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 면에서 그 암이 내게 준 선물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은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것의 의미는 나중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변화들이 죽는 꿈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꾼 꿈이 낙하산을 타는 꿈은 누가 저보고 스카이다이빙 하라 그러면 절대 할 리가 없죠. 연습도 안 할 뿐더러 그냥 타는 것은 아니니까. 번지점프도 당연히 하지 않을 생각이고. 근데 꿈에서는 유유히 낙하산을 타고 편안하게 땅에 도달했습니다. 이는 아마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나서 몸과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기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섭고 두려워했던 것이 너무나 순조롭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낙하산을 타고 지상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강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이것은 암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커다란 질병에 걸렸을 때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지요. 우리 인생에서의 하강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강하면 꼭 죽을 것 같고 두렵고 무섭고 그런데 제 꿈에서 보니까는 낙하산 타고 유유히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인생의 나락에서 도리어 편안한 착륙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강할 때 즉
안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꼭 죽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인생 다 끝난 것 같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리고 무섭고 두렵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인생에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말고 그저 거기에 내맡기다 보면 일은 이미 해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죽음이라는 꿈과 하강, 즉 낙하산을 타는 꿈을 통해 꿈 해몽을 해드렸지만, 사실 이 꿈의 해석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느 인생이고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는 없지만, 그런 고통으로 인해 우리는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원하는 내 원래의 자신으로 바뀔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나쁜 일, 불행한 일이 무조건 나쁘고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인생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좀 편히 사셨으면 합니다. 또한 낙하산 꿈에서는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게 여길 필요도 없고 그저 인생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기면 저절로 일들이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인상을 쓰고 인생을 째려보지 마시고 그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기쁘게 맞이할 것이며, 내가 그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허상이고 신기루이고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꿈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20번째 시즌의 첫 번째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